오늘 영상에서는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새로운 방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 범죄라는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선제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교제폭력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행에도 피해자가 계속 사귈 것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 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교제폭력의 특성을 규명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즉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매뉴얼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반복성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피해자의 사후적인 진술보다 폭력 행위 자체와 재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매뉴얼에 포함된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입니다. 크게 4가지 상황과 1가지 보호 강화 방침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상황 1.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상황 2. 단순 폭행의 반복 신고가 접수되면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스토킹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상황 3. 현재 피해가 미약하더라도 과거 이력이 있다면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황 4. 사망 등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살인 의도 등이 확인되면 긴급 체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피해자 적극 보호 및 가해자 격리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이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고 긴급 응급 조치를 결정하여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거나 이별 통보 후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서 경찰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긴급 응급 조치를 발동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매뉴얼의 지침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노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경찰청은 매뉴얼 발간에 맞춰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는 교제폭력의 징점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로 법률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가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궁극적으로 법률 제정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찰청 자료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범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의 노력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